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했다는 건 사실은 다 아시죠.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용산까지도 촬영하고 간 것인지 소위 말해서 P-73이라고 불리는 비행 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것을 놓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P-73 구역이 뚫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군 당국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군 당국도 뚫린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군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아는 거냐? 혹시 북한에서 간첩한테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내비치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은 구글 지도에 그림만 그려봐도 군 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만 그려봐도 30분이면 알 수 있다 이러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공방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 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민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오죽했으면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오죽했으면 어쨌든 사성장군이고 이제 신원식 의원은 삼성입니다. 물론 육사 선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면 공격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적은 썼는데요. 오죽하면 간첩하고 내통했을까 이런 말을 했다. 아니요, 그죠. 그런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강한 발언을 했을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김병주 의원이 지금 주민들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손바닥으로 그려보면 다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확한 정보나 정확한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으로 안보실장 그만둬라, 누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북한이 지금 이번 무인기를 갖다가 넘겨온 것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혼란을 주기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다라고 이야기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김병주 의원이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정말 그렇게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손으로 그냥 그려보면 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게 더 놀아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었을 때 그때 우리 군 당국은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뚫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처음에 군이 인지한 시각이 1월 1일이에요. 그렇죠? 김승겸 합참 의장에게 그런 내용이 보고됐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확정졌고 3일 날 최종 결론을 냈고 그리고 4일 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공개해라. 근데 언론 공개 전에 이미 모 언론에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근데 김병주 의원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기한 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나옵니다만 시간도 나오면 26일과 29일 사이에 그렇죠? 김병주 의원은 그 가능성을 제기했고 계속 부인하던 군 당국이 지난 4일에서야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김병주 의원은 알았을까? 그 얘기를 김병주 의원이 오늘 YTN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내통의 출처를 밝히겠다. 군 당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냐? 두 명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김승겸 합참 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내통의 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부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에 비행 항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비행 항적을 구글 어스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동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 보고 비행 궤적을 봤더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용산으로부터 3.7km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30분 만에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있던 김명배 의원하고 같이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30분 만에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왜 우리 군 당국은
열흘 동안이나 걸쳐서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한 건지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요 무인기가 5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대는 다 찍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대는 그 강화도하고 성모도에서 예. 교란 행위를 하다가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뭐 스치듯 지나갔다 이렇게 군 당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스치듯 지나갔든 뭐 들어왔든 어쨌든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온 건 맞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추시켜야 됩니다. 근데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돌아갔어요. 뭘 찍고 돌아갔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군사정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그냥 들어왔지만 북한에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싣고 올지 모른다. 국지전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고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예. 저는 이 이슈를 굳이 이렇게 키웠어야 했느냐는 면에서 신원식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김병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물론 의문이 남지만은 본인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항적을 찍어 보니까 구글 보면은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 추론, 추측에 불과했던 근데 거죠. 이 단어가 세지 않습니까? 북과 내통한 게 아니냐. 많이 나간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사라지고 단어만 남아요. 예. 북과 내통 이렇게 야당 의원을 공격한 그것만 예. 남기 때문에 다른 식의 표현을 쓰셨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해서 제가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저는 썼습니다. 예. 전 김병준을 잘 아는데요. 한번 기자들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 들어오셔 얼마 안 됐을 때. 의원님은 의원이라고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육군 대장이라고 불러주길 원합니까? 예. 저한테는 가급적이면 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육군 대장이라는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을 놓고 북한과 내통했다. 차라리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예.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냐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화면도 봤습니다만 이적 행위까지는 참는데 나보러 간첩이란 얘기냐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예. 북한 무인기 사건은 분명하게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그러면 안보 참사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될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는 거는 결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에도 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내통했다거나 아니면은 군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김병주 의원에 찔러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지금 엄중한 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이해진 군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지도부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강경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옹호하면서 군 장성들은 옹호 안 하나 보죠? 예. 이상민 장관을 옹호한 건 아니죠. 예. 지금 국조가 진행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군이 잘못 판단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일단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빨리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 보고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지나서 예. 했으니까 훨씬 더 그 급박성이라든지 책임 소재 여부가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군이 안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화에 익숙했던 군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7개월이라는 기간 예. 동안에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오늘 조영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되어 왔던 것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시스템이 안 잡힌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의혹을 던진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거기다가 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니네가 잘못해놓고 우리 탓을 하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그거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럼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자. 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 되지 이걸 갖다 또 우리 탓하느냐 문재인 정부 탓하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9.19 남북 군사합의 또 평화선언의 효력 정지부터 군 장성들 또 이 군부의 어떤 인사 개편까지 조금 군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